지원하고 재작년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문의 메일을 4건에서 5건 정도 받았어요. 한 업체에서 한 번, 3번 정도 계속 연락을 왔었는데 온라인 수업 진행을 제가 안 했었죠. 제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제가 디지털 페인팅 처음 배울 때 물론 혼자서 독학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가서 배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배웠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제가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은, 예전에 제가 디지털 배울 때 온라인 수업으로도 했었을 때, 배웠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수업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집중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림이라는 게 앉아서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 들을 때도 계속 앉아있고, 내가 그 수업 듣고 또 작업을 할 때도 앉아있고 하니까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꼭 집중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온라인으로 물어보려면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그걸 다 쓰려니까 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명확하게 또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좀 얻기 힘들었던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서 온라인 수업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헬스장 가서 PT 받는 이유도 사실 유튜브 보고 혼자 할 수 있는데 PT 받는 이유가 따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 물어볼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눈으로 바로 뭔가를 바로바로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좀 좋아서, 이제 제 경험상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 갈 때 날씨 좋은 날에는 밖에 좀 구름도 좀 보고, 좀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맨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밖에 나가보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게 또 굉장히 좀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이 기초 수업을 굉장히 오래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물론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회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학에서 배우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입시 미술 조금 하고 혼자서 계속 그렸던 게 전부라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FM 전공자들보다는 훨씬 더 좀 다른 방향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킹덤 포스터 작업 영상에, 작업 과정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디지털 페인팅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디지털 페인팅인지 아이패드 드로잉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컴퓨터,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로 작업하는 거는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총칭으로, 총괄적으로 부를 때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뭐 디지털 일러스트, 디지털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드로잉. 근데 뭐 그냥 꼭 정확한 명칭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디지털 페인팅, 디지털 드로잉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해서 뭐 실제 그림, 미술 기초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략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작업일수록 수작업에 대한 개념이 연결돼서 오는 게 크기 때문에 수작업을 사실 잘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도 잘하세요. 근데 기기에 그 적응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디지털의 어떤 이질감, 수작업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은 수작업적인 개념이 동반이 되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은 수작업의 연장성, 또 다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재료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전체적인 디지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업로드를 할 건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기로 처음에 내가 디지털 페인팅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그리고 타블렛도 신티크나 이런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웹툰 작가라든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같은 기기만으로도 충분히, 갤럭시 노트 같은 기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했던 외주들은 다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어요. 물론 포토샵을 한 번씩 거치긴 했지만 거진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기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을 갖고 계시고 컴퓨터로 나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타블렛을 구비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타블렛이 가격이 또 나름 또 가격이 나가는 기기거든요. 타블렛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타블렛을 구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타블렛을 처음에 이제 사시는 분, 디지털 페인팅을 처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걸 하시는 게 좋냐면, 휴이온 타블렛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휴이온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휴이온 타블렛이 중국제 타블렛인데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수업 때 이제 학생분들한테 지급 드리는 타블렛도 휴이온 거를 쓰고 있어요. 휴이온 9408인가? 940P인가? 정확한 그 제품명은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가격대가 대략 한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와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비싸거든요. 같은 규격의 같은 사이즈의 와콤 타블렛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면 나는 처음 입문자용으로 써볼 거고, 잘 맞는지도 모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휴이온 거를 먼저 써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필압의 감도의 차이가 약간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싼 만큼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 대비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휴이온 타블렛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좀 꾸준히 할 거다, 꾸준히 디지털 페인팅을 할 거고, 그림을 이제 꼭 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나는 좀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와콤 인튜오스 프로나 인튜오스 시리즈 타블렛을 구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걔네가 확실히 피락감은 좋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디지털 페인팅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런 기기들을 어느 정도 이게 되게 어렵네. 구비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제 생각에는 타블렛보다는 지금 추세는 아이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아이패드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아이패드가 또 새로 나왔죠. 아이패드 프로가. 그래서 가격대가 이전 제품들 가격대가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다가 구매를 하시는 것도, 중고로 또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가격대나 이런 거 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아이패드가 됐던 타블렛이 됐던 제가 조금 수업 내용을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어제 이걸 동네 친구가 주고 왔어요. 쓰라고. 작업실에 의자가 이렇게 편한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서 이제 설치를 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유튜브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수업에 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림은 꼭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목적이 뭔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면은 거기에 맞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표현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범주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잘 그려야 된다, 그 잘 그려야 된다는 기준이 뭐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 잘해야 돼, 막연하게 돈 잘 벌어야 돼,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초를 배우는 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니면 유치원에 가면은 글 읽는 법부터 배우잖아요. 그 단어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을 배우고 정확하게 읽는 거, 책을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미술 기초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명암을 이해하고 색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를 최대한 보이는 대로 담게 표현하는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완전히 그 기본적인 거 배운 대로 막 이렇게 정독을 해서 회의를 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 회의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회의할 때 각자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경험들이랑,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발성 방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섞여져서 그 사람만의 어떤 말하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명암에 대한 표현, 그리고 담게 그리는 거는 그런 나만의 표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배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잘 그리려고 뭔가를 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표현을, 나만의 말하는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초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명암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색감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형태를 잡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그림을 그려 나갈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 내 이야기보단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도 마찬가지로 기초 미술에서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대상, 내 주변에 있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마 기초 미술에 접근하실 때 기초적인 부분이 재미가 없거나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그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잘 그린다라는 거를 조금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제 미술사조 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또는 유튜버를 보면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미술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그 고전 회화,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라든지 아니면 네오클래식이라든지 클래식, 리얼리즘 뭐 이런 거에 한정돼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미술 사조를 보게 되면은 마르셀 듀샹처럼 그냥 소병기를 갤러리에 전시를 해놓고 이게 작품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데미안 허스트라고 해서 죽은 상어를 포르말린 통에 큰 욕조에 넣어서 전시한 작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자기의 배변이라든지 생리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미술이라는 게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잘 그려진 그림을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거에 국한되어 있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 사조, 그림의 역사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시면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더 넓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를 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림은 그냥 담게 그리는 정도, 특히 디지털 페인팅은 거의 그런 개념이 좀 가깝죠. 그리고 실제 수작업도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림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여유라는 개념이 경제적 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 미대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취미미술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여유가 있거든요. 저는 여유가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제가 생각한 여유는 그 심리적 여유예요. 내가 뭔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가난하던 아니면 가난하지 않던, 몸이 아프던 아프지 않던 그 심리적 여유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기초 소양에서의 능력 향상은
기본 소양에서의 능력 향상은 운동과 같아서 특히 형태력이라든지 아니면 묘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하면은 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붙듯이 이 기본 소양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해주시면 더 즐겁게 그림을 즐기면서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공유한 아이패드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